저당 유동화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2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이 부족해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돈이 부족한 것을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 증권의 수익률만 괜찮다면 투자자들이 살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 증권은 그냥 증권이라 그러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죠. 처음에 이거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2000년 이제 막 넘어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이제 공부를 할 당시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이 2차 금융기관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가게에서 돈을 마련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는 갖고 있는, 여러분 가게에 갖고 있는 자산들, 집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차 금융기관도 이 증권을 발행할 때 갖고 있는 채권 집합, 이거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잖아요. 여기서 사왔으니까.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발행하는 증권이 있고, 이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릴 때, 팔 때 발행하는 증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덩치가 워낙 크니까 한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제가 이 2차 금융기관이라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공동으로 좀 사주세요. 형편되는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주시고 적은 사람은 적게 사주셔도 돼요. 그 예를 들어 이 채권 집합을 나타내는 증서가 만장이다. 이제 팔아버릴 때 만장을 만들었다 치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면 한 장만 사주시고, 형편이 되면은 10장을 사고, 더 형편되면 100장을 사고, 그러면 만장 중에 100장을 산다, 이 소리가 뭐예요? 증서를.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1%의 권리를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갖는다, 공유 지분. 여러분들 민법에서 주택을 공유할 때 이렇게 지분하는 것처럼 이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럴 때 발행하는 증서도 있고,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 담보로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 1000억이다. 엄청난 규모예요.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요거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1000억을 담보로 잡고 예를 들어 한 700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70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형편대로 증서를 사면은 그 증서를 산다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빌렸다는 거를. 그렇게 증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그래서 지난 순환까지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MBS의 종류 했잖아요. MBS의 종류. MBS가 이제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번역이 되죠.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주택저당증권. 자, 이렇게 이 종류에 자 MBB를 했고요. MPTS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이게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securities, 어떤 사람은 저당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하는데,
번역이 다르니까 대체로 영문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자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할 수가 있어요. securities라는 단어는 증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S로 끝나는 거는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securities의 스톡이라는 것, 이게 대표적인 주식하고 채권. 스톡이 저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 영어 단어는 알 필요 없고요. 채권이라는 단어,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B죠, B. 그래서 끝에 B로 끝나죠. 끝에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MB는 이거 똑같잖아요. 이제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 담보, 채권. 이렇게 채권으로 끝나요. 근데 이 PT는 왜 패스 스루죠? 패스 스루, 통과하다 이런 뜻이요. 이체라고 번역이 돼요. S로 끝나잖아요. 증권의 증권. 이체 증권.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MBB는 좀 전에 제가 돈을 빌릴 때 요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그 빌리는 증서로 이제 발행하는 게 MBB요. 채권으로 번역되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발행자로서 여러분한테 MBB 증서를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증서를 산 거잖아요. 그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 거다 이 말이에요.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BB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 채권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MBB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 채권자다. 여러분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건 뭘 담보로 잡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요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이 담보로 갖고서 돈을 빌려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이 사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사는 사람한테는 적게 증서를 주는 거죠. 이제 돈 빌린 증서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MBB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은 이 MBB를 발행했을 때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 그러니까 발행자라고도 하는데요. 그 발행자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바로 발행할 때가 있거든요. 1차 금융기관에 발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고요. 1차 금융기관이.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2차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행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죠. 주택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 채권 집합의 소유권.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요 주택저당채권을 말하는 거죠. 요 주택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채권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채권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예요. 그죠? 채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 저당담보채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채권자고 저는 채무자. 그럴 때의 채권이에요, 이거는. 여기서의 채권은 원래 모저당이라고 해요. 모저당 채권. 됐나요? 요 채권은 무슨 채권? 처음에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사이에서 형성됐던 그 채권 있죠? 그 채권이 지금 넘어가서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차 금융기관에 와 있죠? 그 채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 채권. 여기서 번역되는 채권은 다 그거예요. MBS 종류에서 말하는 채권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의 채권. 여기서의 채권은 주택저당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주택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고 발행자한테 있고 발행자가 돈을 빌렸다. 채무자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많이 물었는데 지금 얘는 뭐란 말이에요? 이체증권은 이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팔았다. 채권 집합을 투자자한테 팔았어요. 팔 때 한 사람이 많은 걸 다 살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죠.
누구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무려 10%나 샀어. 그러면 이 채권 집합에 대해서 10%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누구는 1% 사고 누구는 뭐 0.1% 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저 채권 집합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PTS는 이 주택자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맞나요?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채권 집합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채무자죠, 채무자. 원래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였잖아요. 원래 이 모조당 채권. 채무자, 채권자였는데 이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채무자, 여기가 채권자잖아요. 근데 MPTS는 이걸 채권 집합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으니까 이게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고 여기 넘어갔죠. 그럼 이 채무자들이 누구한테 채무자예요? 얘네들한테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인 거죠. 이 차입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차입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들이 이제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졌기 때문에 원리금이 상환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를 거치기만 할 뿐이에요. 거치기만 하니까 뭐라 그래요? 패스 스루,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래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하는 거죠. 자기가 발행했으니까. 원리금이 넘어오면 이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MPTS예요. 패스트루, 패스트루. 그러니까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다. MBB. MPTS는 투자자한테 넘어갔다. 자, 근데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위험도 함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채무 불이행을 한다. 이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하면 누가 채무 불이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주체 중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한다면 누가 채무 불이행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저당 채권의 채무자가 누구냐고. 차입자. 주택저당 채권의 채무자는 차입자라고요. 예? 그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할 때 그 채무 불이행하는 위험을 그 채권 집합을 갖고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채권자고 제가 채무자인데 제가 안 갚아. 내가 채권의 소유자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줘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 뭐 담보로 맡긴 저 집을 경매 넘기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 소리는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위험도 부담한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혹시 안 갚을 수 있어요. MBB 얘기하는 거예요. MBB. MBB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죠. 저는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채무자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채권자예요? 차입자한테는 채권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넘어오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도 받지 마세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안 갖고 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의 채권 채무다 이 말이에요. MBB는.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갚아도 발행자는 갚아야 돼. 맞나요? 그게 바로 MBB란 말이에요. 그게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MPTS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누구한테 넘겨버렸어요. 투자자한테 넘겼죠. 그럼 여기서 돈이 안 넘어오면은 안 넘겨주면 되는 거지. 넘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차입자들의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니에요. 경매 처분에서 그 낙찰가에 따라서 제대로 회수가 될 수도 있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고 되면 되는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런 이제 모든 권리 위험이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것은 MPTS. 모든 권리 위험을 다 앞에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 됐나요? 됐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건 했는데 또 새롭죠. 들어봤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두 번, 세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을 거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한두 번 경험해 봤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도 있어, 사실은.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은 이제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조기상환 위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갚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요거는 조기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일찍 갚는 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든 조기 상환이든 별로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했어요. 자, 먼저 MBB부터 얘기할게요. 조기 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럼 한꺼번에 돈이 넘어와 버렸죠. 그랬을 때 2차 금융기관이 MBB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가서 당신들도 일찍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기 상환해도 얘네들은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MBB를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MPTS를 갖고 있다면 얘네들이 조기 상환하면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얘네들이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얘 거니까, 이 채권 집합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냥 다 넘겨주면 되는 거지.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이제 나눠 가져가세요. 일찍 넘어왔네요. 일찍 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런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다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놈이죠, 요놈. 이제 MPTB하고 CMO예요. MPTB와 CMO.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 얘를 채권형이라 그래요. 채권형. 왜 채권형이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만들어졌죠. 근데 요거는 팔아버렸잖아요. 지분형이라고 해요. 지분형. 네,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이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이자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수익을 낸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원금이자 받는 거거든요. 넘어오는 게. 예, 그래서 이 MBS는 전부 다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 지분형인데 부채증권으로서 지분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은 혼합형이라 그래요. 예, 혼합형. 다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성격이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요.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누구 거란 얘기예요? 채권 집합이 발행자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채권 형태예요.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끝이 번역될 때 뭐로 번역이 돼요? B로 끝나면은 채권으로 번역돼요. 채권이란 얘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투자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혼합형이라 그래요. 요것도 끝에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다계층 저당 증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계층 채권 해서 다계층이라는 게 P포인트에 다 기본적으로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그 소리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채권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요건 다 누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얘는 채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냥 증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다만 이걸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채권형이다 이렇게 출제도 했어요. 다 뭐로 번역되니까? 채권으로 번역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인데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얘네들은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지만, 발행자가 책임지지만,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할 때는 요 증권 투자자들이 일찍 먹고 떨어져야 돼요.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이 증권은. 됐나요? 이것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권리를 다 투자자가 갖고 있다. 모든 권리를 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모든 위험도 발행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혼합형은 발행자와 투자자가 이제 나누어 갖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질문을 했어요. 요 두 가지. 채권형이냐, 지분형이냐, 또는 혼합형이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요걸 이제 주로 질문을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더 들어가면은, 이게 수익률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 수익률이 낮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수익률이 높겠죠. 모든 위험을 이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다 이제 넘겨주니까. 근데 얘네들은 중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CMO라고 이제 다계층이라고 돼 있죠. 다계층이라고 돼 있는 요거는 여러 개의 트렌치로 돼 있어요. 만기가 다양하게. 이걸 트렌치라고 하는데,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10년보다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얘네들은, 이 위에 것들은 한번 발행을 하면은 만기가 10년이면 10년, 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종류에 따라 발행이 안 되면은 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는 3년짜리 사고 싶어, 나는 5년짜리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만기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매번 발행할 때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증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발행할 때마다, 매번 발행할 때마다 만기가 다양하게 하니까, 뭐 나는 장기 증권을 사고 싶으면 장기 증권 사고, 나는 단기 증권 사면 단기,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0억을 담보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요거 100억어치, 요거 200억어치, 또 요거 100억어치,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이 지불되는 순서가 달라요. 원금 상환이 달라요. 여기가 제일 먼저 이제 만기가 1년짜리는 제일 먼저 원리금을 받아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얘가 다 상환이 될 때까지는.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얘는 이자도 안 받아요. 쌓여가는 거지, 이자가. 1년이 끝났죠? 1년이 끝났으면 이제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 달부터는 여기가 이제 받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원리금. 원금이자를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끝나면 그 다음 여기. 계속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계속. 얘는 계속 이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계속 이자만 받다가. 얘는 계속 이자는 쌓여가는 거고. 얘를 Z 트렌치라고 그래요. Z 트렌치. 자,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 붙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중간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 사고가 터져서 회수되는 돈이 많지 않아. 그러면 누구부터 받는 거예요? 얘부터 받는 거예요. 얘부터. 그런 식으로. 그럼 만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이 선순위 증권이고 후순위 증권이에요. 그 저당으로 치면 1저당, 2저당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충분히 회수가 안 되면 얘는 종이 쪽지 되는 거죠. 리먼 브러더스가 여기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자도 못 받았는데 다 날아가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이 위험이 뒤로 갈수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은 대신 높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 수익률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고 앞은 수익률이 낮고. 됐나요? 안전한 만큼. 됐습니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다계층 채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계층 채권처럼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난이도 높은 거 한 개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요. 일단 초과담보라는 말을 보세요. 초과담보. 콜방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출제된 지 한 15년 됐고요. 얘는 중요도는 낮아요. 난이도 높고 일단은 이걸 무시하고 일단 콜방어는 초과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1억을 담보로 제공하면 1억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리잖아요. 1억 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을 빌리면은 3천만 원이 초과담보가 돼요.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4천만 원이 초과담보죠. 자, 초과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초과담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걸 팔아버리는 거는 초과담보라는 말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일 안전한 게 누구예요? MBB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그만큼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과담보가 많다는 거죠, 얘는 초과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위험을 이제 나눠 부담하는 만큼 많을 필요는 없고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담보액이 있어야 되죠. 됐나요? 그런 구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출제된 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는 거는. 정신만 바짝 차리고 채권 집합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를 좀 체크해 볼게요. 자, 교재에서 346쪽에 저당담보증권의 개념 보세요.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는 발행자가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2차금 연기관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이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그 니은 디귿은 여러분이 뭐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그 발행도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MBS의 종류로 가서 MBB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BB는 A를 볼게요.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투자자에게는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죠.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이다. 이 소리는 돈을 빌린다. 이 소리, 돈을 빌린다. 즉 MBB의 투자자는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누가 보유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죠. 대출 채권의 소유권은 MBB 발행자가 보유하고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MB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회사채와 유사한 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갖고 있어요. B에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등을 모두 보유하는 만큼 모든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MBB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MBB는 모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저당이 이거예요. 여기에 만기와는 별도로 MBB 만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뒤에는 콜방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콜방어는 일단 패스하고 넘어와 주십시오. 콜방어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에 MBB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초과 담보를 확보 있죠. MBB는 초과 담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당 채권 집합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어진다. 즉 다른 형태의 MBS보다 초과 담보액이 많아요. 자,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이 채권 집합 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B가 발행이 되면은 MBB는 돈을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억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1000억만큼 빌릴 수 있다 없다? 1000억만큼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MBB 발행액이라는 경우에 MBB 발행액이 돈을 빌린 크기란 말이에요.
MBB를 발행한 크기가 돈을 빌린 크기예요. 그러니까 MBB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이 같을 수가 없죠. MBB 발행액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돈을 빌릴 때는 1000억보다는 적게 빌려야 되니까. 근데 MPTS는 어떻게 되겠어요? MPTS는 파는 거라 그랬죠. 그럼 MPTS의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야 돼요. 1000억짜리 팔 때는 1000억 받아야 되니까. MPTS 발행액은 채권 집합 총액하고 똑같지만 MBB 발행액은 채권 집합 총액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나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릴 때는. 됐나요? 자, 그런 얘기고요. MPTS는 보세요. MPTS, F는 뭔가 하면 참, F는 키워드가 지금 모저당의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MBB의 경우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도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얘는 꼬박꼬박 갚아야 돼. 많은 돈이 넘어와도 여기서는 일정하게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돈이 안 넘어와도 여기서는 돈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금 흐름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MBB는. 근데 MPTS는 어때요? 여기서 조기 상환해버리면 여기도 조기 상환해버리는 거고, 여기서 돈이 안 넘어오면 여기도 돈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MPTS는 쭉 끝까지 패스트루 하면서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라고 얘기하고 패스트루 하면서, MBB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MPTS란 밑에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MPTS 투자자에게 이체된다. 바로 이체되는 거죠. 즉 주택저당 채권을 집합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투자자에게 뭐 한다? 매각하는 거, 매각. 그래서 MPT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원리금 수취권, 지분권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MPTS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MPTS 발행액만큼 MPTS 발행자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은 감소합니다. 1000억 발행하면은 1000억만큼 감소하는 거죠. 채권 집합이. 그러면서 이제 현금 자산이 증가하므로 주택저당 채권 집합의 총액과 MPTS 발행액이 같아지는 거죠. MBB와 달리 초과담보액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C는 이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있고요. C. 그다음에 D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D하고 E하고. 그다음에 MPTB는 요거는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그냥 혼합형이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CMO를 바로 넘어가시고요. CMO도 이제 혼합형인데, CMO는 저당담보증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트렌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과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나눠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저당권을 말하고요. 이 경우 나눠진 각 그룹을 트렌치 또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CMO는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갖고 있고 저당 차입자의 원금과 이자만을 트렌치별로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이체 증권의 성격도 같습니다. 혼합형이란 얘기죠. 나머지 이제 그 C와 D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입니다. 그 이제 자산담보증권 요거는 이제 지난 순환에도 말씀드려서 이번 순환은 생략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아까 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 전문회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유동화 증권 ABS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우리 이제 주로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ABS는 큰 말이라 그랬어요. 지난 순환에. ABS는 큰 말이고, 그 안에 MBS도 포함되어 있고, CMBS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 다양한 이제 이 증권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자, 요거 속에 괄호 속에 영문자가 뭐예요? MPTB거든요. 이게 MPTB. 자, 이거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CMO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개념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묻는 경우는 저쪽 뒤로 갈수록 질문의 빈도는 낮아요. 이쪽 앞쪽으로 올수록 질문의 빈도가 높고, 이런 것들 혼합형이다 뭐 이렇게 이 단어의 개념.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은 방금 MPTB잖아요. MPTB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은 뭐예요? MPTS잖아요.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가로속이 뭐예요?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죠? MPTB는 혼합형이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문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문자를 안 주면은 끝자리를 보고 처리라고요. 그때 저당대출 자동 이체 채권 B로 끝나잖아요. 네? 이체 채권. 그 뭐야? PT, 패스스루, 뭐, 페이스루 이렇게. T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 채권 이체 증권이잖아요. 증권으로 끝나잖아요. 뭐로 끝나는 거예요? S로 끝나는 PTS. 그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B로 끝나잖아요. MBB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영어 단어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증권인 채권이 이거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이게 뭐예요? 영문자 없잖아요, 지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끝이 채권으로 끝나죠? B로 끝나잖아요. 앞에 저당담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당담보 이렇게 있으면 MBB란 말이에요. 됐나요? 한글 보고 이제 영문자 생각하면 되잖아요. MBB는 이 말이에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나요? 다음에 5번 다계층 저당증권. 자, 요거는 경우에 따라 증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채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의 발행자는 저당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CMO는 혼합형으로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져요? 혼합형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CMO의 발행자는 저당채권 풀에 대한, 저당채권 풀이 뭐예요? 이 저당채권 집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 맞죠?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를 가지면서 소유권을 가지니까.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갖고 있으면서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은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개념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 어려운 거 지나갔어요. 어려운 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리츠부터 하면 돼요. 리츠부터. 자금 조달 방법. 됐죠? 이거는 좀 시간을 달리 할까요? 좀 쉬겠습니다.